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더 열심히 했을 뿐인데 오히려 몸이 더 망가진 것 같다. 만약 지금 고개가 슬쩍 끄덕여진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하고 계신 그 운동, 정말 여러분의 몸을 살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운동만 열심히 하면 다 해결될 거라 믿습니다. 하루라도 안 움직이면 몸이 금방 굳어버릴 것 같고, 남들처럼 꾸준히 운동하지 않으면 병원 신세를 지게 될 것 같죠. 그런데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건강해진다는 믿음이 어느 순간 잘못된 운동을 반복해 병을 만든다는 비극으로 바뀌는 것.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관절, 척추, 근육을 진료해 왔습니다. 새로운 논문도 교과서에 적힌 지식도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사람들의 몸, 그리고 그 몸이 만들어낸 일생의 흔적에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마치 오래된 라디오 앞에 앉아 마음 깊숙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과 몸에 더 가까이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들려드릴 내용은 거창한 의학 강의가 아닙니다. 그동안 진료실에서 수없이 반복된 후회와 경고, 그리고 제발 이렇게만 하세요 라는 부탁의 결정판에 가깝습니다. 오늘 방송을 모두 들으신다면 여러분이 이미 하고 계신 몇 가지 운동에 대해 이걸 당장 멈춰야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반드시 얻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건강을 해치는 운동 7가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시니어 분들께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원장님, 뱃살이 빠지질 않아서 매일 잇몸 일으키기를 하는데 이거 괜찮죠? 정말 많은 분들이 이를 뱃살의 천적 정도로 여기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잇몸 일으키기는 뱃살을 빼기보다 허리를 먼저 망가뜨리는 운동입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고 치명적으로요. 며칠 전에도 한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은퇴 후 집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며 건강을 지키겠다고 다짐하셨대요. 그분은 매일 저녁 30분씩 윗몸 일으키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허리에서 번개가 치는 듯한 통증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죠. 검사 결과는 급성 추간판 탈출증, 흔히 말하는 디스크가 터진 상태였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원장님, 뱃살 없애려고 한 운동이 제 허리를 이렇게 만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생각 해보셨나요? 윗몸 일으키기 동작을 할 때 척추는 기역자 형태로 심하게 구부러집니다. 이때 디스크는 안쪽에서 밖으로 밀려나는 힘을 크게 받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탄력이 있어 어느 정도 버티지만 60대 이후에 디스크는 이미 수분이 빠져 딱딱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랑말랑한 스펀지가 아니라 단단하게 굳은 비스킷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이 비스킷을 반복적으로 꺾으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 탁 하고 부서지겠죠. 이게 바로 허리 디스크입니다. 바닥에 누워 허리를 바닥과 밀착시키고 양팔과 무릎을 들어 올린 뒤 반대편 팔과 다리를 교차로 내리는 이 동작은 디스크에 부담을 전혀 주지 않으면서 깊은 복부 근육을 강화합니다. 하루 10회씩 3세트만 하셔도 허리는 훨씬 안전하고 복부는 점점 탄탄해지는 효과를 보실 겁니다. 운동은 강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윗몸 일으키기를 해도 운동의 방향이 건강을 향하지 않는다면 몸은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목이 뻣뻣할 때 우리는 거의 본능처럼 목을 한 바퀴 돌립니다. 돌리면 풀린다는 느낌 때문에 습관처럼 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목 돌리기는 시니어에게 특히 위험한 습관입니다. 목뼈, 즉 경추는 7개의 작은 뼈가 정교하게 연결된 구조인데 이를 무리하게 회전시키면 디스크와 신경 사이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생깁니다. 이 압력이 쌓이면 어느 순간 갑작스러운 디스크 탈출이나 신경근 압박이 생기고 손끝 저림이나 팔 힘 빠짐,
심하면 마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뜨개질을 오래 하다 보면 목이 뻣뻣해져서 하루에도 몇 번씩 크게 목을 돌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뚝 소리와 함께 팔이 저리면서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병원에서 확인해 보니 경추 디스크 탈출과 신경근 압박이었습니다. 그냥 목 좀 풀어보려고 했을 뿐인데요. 그분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경추는 회전보다 부드러운 기울임 운동이 훨씬 안전합니다. 머리를 왼쪽으로 살짝 당기고 15초 유지, 오른쪽도 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고개를 앞으로, 뒤로 천천히 당겨주는 방식입니다. 목은 절대 돌려서 풀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그시 늘릴 때 가장 안전하게 좋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 가면 자신 있게 하는 운동이 레그 프레스입니다. 앉아서 발판을 밀기만 하면 되니 쉬워 보이지만 이 운동은 무릎 연골에 큰 압박을 주는 대표적인 위험 운동입니다. 무릎을 지나치게 깊게 굽힌 상태에서 무거운 무게를 밀어내면 슬개골과 허벅지뼈 사이에 강한 압력이 발생해 연골이 긁히듯 닳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어르신이 레그 프레스를 한 뒤 처음에는 운동에서 그런가 보다 하며 넘기지만 몇 달 뒤에는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푹 꺾일 정도로 약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MRI를 찍어보면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지거나 연골이 종잇장처럼 얇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구보다 자세 중심의 운동이 훨씬 안전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은 무릎 앞뒤 근육, 엉덩이 근육을 고르게 사용하면서도 부담은 훨씬 적습니다. 천천히 허리를 곧게 세우고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만 조심하면 이 운동이 레그 프레스보다 10배는 더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허리 건강을 위협하는 네 번째 운동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시니어 분들이 좋다길래 하다가 가장 큰 후회를 남기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척추를 쭉 늘려줘서 디스크가 들어간다는 말. 그 이야기를 믿고 시작했다가 큰 부작용을 겪는 사례, 저는 정말 자주 봅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운동이 바로 거꾸리입니다. 철봉처럼 다리를 고정하고 몸을 거꾸로 매달아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척추를 늘리는 방식이죠. 처음에는 시원한 느낌이 있어서 이야, 이게 바로 디스크 치료구나 하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원한 느낌과 몸에 좋은 효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저는 거꾸리 때문에 더 큰 병을 얻어 병원에 실려오신 어르신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중 한 분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거꾸리에 몸을 매달며 척추가 시원해진다며 좋아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매달린 상태에서 머리가 터질 듯 아프고 눈이 뻐근하게 눌리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괜찮겠지 하고 계속 운동을 하다가 결국 거꾸리에서 내려온 직후 한쪽 시야가 갑자기 사라지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한 것은 급성 안압 상승과 시신경 손상. 조금만 늦었으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었던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꾸리 자세를 취하면 몸 전체의 혈액이 머리 눈내 쪽으로 한꺼번에 몰립니다. 이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높은 압력이 눈과 뇌로 전달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관벽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갑작스러운 압력 상승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출혈, 망막출혈, 시신경 장애 등 절대로 가볍게 볼 수 없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허리가 시원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허리는 잠시 시원할지 몰라도 머리와 눈은 그 순간에 비명을 지르고 있는 셈이죠. 만약 척추의 압력을 줄이고 싶다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바닥에 편안히 누운 뒤 양팔을 머리 위로 길게 뻗어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중력에 거슬러 혈액을 몰아넣지 않기 때문에 머리와 눈에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척추 마디마디를 부드럽게 늘려주는데 충분합니다. 또 하나 좋은 운동은 고양이 마이너스 낙타 자세입니다. 네 발로 기어가는 자세에서 등을 천천히 말아 올렸다가 다시 부드럽게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척추 주변 근육이 긴장을 풀고 유연성을 되찾습니다.
거꾸리는 무리하게 몸을 당기는 운동. 만세 자세와 고양이 마이너스 낙타 동작은 몸이 스스로 늘어나는 자연스러운 운동입니다. 이 차이가 여러분의 허리에 평생 남는 차이가 됩니다. 이 운동은 공원에서도, 집에서도, 헬스장에서도 제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양손에 아령을 들고 몸을 좌우로 기울이는 동작. 옆구리 살을 줄이겠다고 흔히들 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 운동은 옆구리 살을 빼지 못합니다. 그뿐 아니라 척추의 측면 압박을 심하게 만들어 신경을 누르는 매우 위험한 운동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은 매일 이 운동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허리가 시원해지고 옆구리가 당기는 느낌이 좋아 계속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허리 한쪽이 저릿저릿하게 시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다리까지 저림이 내려와 15분 이상 걷기가 힘들어졌죠. 검사 결과는 추간공 협착증. 척추에서 신경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좁아져 신경이 눌린 상태였습니다. 원인은 바로 아령 들고 옆구리 굽히기 몸을 한쪽으로 구부릴 때 무게가 한 방향으로 쏠리면서 그쪽 디스크와 관절이 계속 짓눌려 결국 구조가 휜 것입니다. 옆구리 살은 특정 부위 운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지방은 온몸에서 고르게 빠지기 때문에 옆구리만 자극한다고 해서 옆구리 지방이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측면 압력이 반복되면서 척추 관절만 점점 더 상하게 만들죠. 사이드 플랭크는 척추를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옆구리 근육을 안전하게 단련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팔꿈치 하나만으로 몸을 지탱하고 어깨, 엉덩이, 발목이 일직선이 되도록 만드는 동작이죠. 처음에는 어렵다면 아래쪽 무릎을 바닥에 둔 초보자 버전으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이 운동은 척추를 비틀지 않고 옆구리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안전한 방법입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다. 그래도 계단이라도 빨리 오르내리면 운동이 되겠지.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뛰어서 올라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계단을 걸어서 오를 때도 무릎에는 체중의 여러 배가 실립니다. 하지만 계단을 뛰어 오르거나 내려오는 순간 그 충격은 상상을 넘어서는 수준이 됩니다. 특히 내려올 때는 충격이 더 큽니다. 이 충격은 고스란히 무릎 연골에 쌓여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푹 꺼지는 듯한 느낌과 함께 극심한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저에게 오신 어느 아버님은 건강해지겠다며 아파트 15층을 매일 뛰어 오르내렸습니다. 처음엔 가뿐했지만 몇 달 뒤 계단을 내려오다 무릎이 툭 하고 꺾이며 주저앉았죠. 결과는 연골 연화증과 퇴행성 관절염 말기였습니다. 관절은 충격에 매우 약한 구조입니다. 연골은 한번 다르면 다시 자라지 않는 소모품입니다. 그런데 계단을 뛰면 이 연골에 직접적으로 망치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골이 얇아지고 찢어지는 과정은 처음엔 통증이 없어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한계치를 넘으면 무릎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까지 악화됩니다. 계단은 천천히 오르는 것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내려오는 것은 반드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내려와야 한다면 난간을 잡고 무릎을 살짝 굽힌 채 아주 천천히 내려오셔야 합니다. 운동 효과를 원한다면 계단 대신 평지에서 속보를 하거나 의자 스쿼트를 일정량 반복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운동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60대 이후에 관절과 근육, 혈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충격에 민감한 구조가 됩니다. 신체 곳곳의 조직이 젊을 때보다 약해지고 복구 속도는 훨씬 느려집니다. 이 상태에서 강한 충격, 갑작스러운 압력 변화, 과도한 회전 운동을 반복하면 몸은 그것을 운동이 아니라 상해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지켜야 하는 운동이 오히려 몸을 공격하는 운동으로 바뀌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6가지 운동이 왜 시니어에게 특히 위험한지 이제 조금은 감이 오시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버킷리스트처럼 도전하는 운동, 하지만 시니어에게는 가장 위험한 운동을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이제 내 건강을 위해 한 번쯤 마라톤을 도전해 봐야지 라는 꿈을 갖습니다. 도전 정신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60대 이후의 심장혈관 관절은 젊은 시절과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장거리 달리기는 심장이 분당 수많은 번의 박동을 해야 하는 고강도 운동입니다. 혈압은 치솟고 혈관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히 동맥경화가 조금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달리면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위험까지 생깁니다. 실제로 어느 사업가 분은 매일 새벽 해변을 뛰며 단축 마라톤에 도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회 한 달 전 갑자기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과 함께 쓰러지셨죠.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급성 심근경색. 정말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뛴 건데 그게 제 건강을 빼앗아 갈 줄은 몰랐습니다. 심폐 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힘들지만 노래를 흥얼거릴 만한 속도로 걷는 속보만 해도 충분합니다. 또는 3분은 편안하게, 그 다음 1분, 2분은 조금 빠르게 걷는 인터벌 걷기가 심장에 부담 없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도전은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도전이 몸을 해치지 않아야 진짜 멋진 도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위험한 운동들을 살펴보며 내가 그동안 믿고 열심히 했던 운동이 이렇게 위험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건강해지는 거지?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3부에서는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올바른 운동, 원칙과 앞에서 다룬 위험한 운동들을 어떤 방식으로 바꿔야 실제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한 단계 더 깊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디오를 듣는다는 마음으로 편안히 들으셔도 좋고 메모지를 준비하셔서 하나하나 적어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 운동 습관을 완전히 바꾸는 첫 걸음이 될 테니까요. 운동의 본질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할 때 얼마나 강하게 하느냐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숨이 찰 정도는 해야 운동 같고 땀이 철철 흘러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의학적으로 특히 60대 이후의 신체 구조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생각은 완전히 틀린 상식입니다. 몸은 강한 자극보다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안정적인 자극에 훨씬 더 잘 반응합니다. 즉, 운동의 성패는 강도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이어갈 수 있느냐에 달린 겁니다. 하루 2시간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보다 하루 30분 걷기 운동을 1년 내내 꾸준히 하는 것이 관절, 혈관, 근육 모든 면에서 훨씬 뛰어난 효과를 냅니다. 운동은 결코 한방에 해결되는 약이 아닙니다. 몸은 천천히 변하고 그 천천함을 다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안전한 운동 습관입니다. 60대 이후에 몸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원리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운동 습관은 훨씬 안전해집니다. 첫째, 충격이 없다. 걷기, 수영, 고정식, 자전거, 가벼운 스트레칭 이런 운동들은 관절에 거의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관절은 충격에 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충격이 적을수록 오래 할수록 더 건강해집니다. 둘째, 몸을 비틀지 않는다. 척추는 앞으로 뒤로 행으로 움직이는 데는 강하지만 회전에는 매우 약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비틀거나 목을 크게 회전시키거나 옆구리를 한쪽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굽히는 운동은 모두 척추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셋째, 작은 근육보다 큰 근육을 사용한다. 허벅지, 엉덩이 등과 같은 큰 근육은 몸의 균형을 잡고 지방을 태우고 관절을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작은 근육만 사용하는 운동은 관절을 지지하는 힘이 약해져 다칠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한다면 작은 움직임보다는 전신을 활용한 움직임이 훨씬 좋습니다. 앞에 설명한 7가지 위험한 운동은 시니어분들이 무심코 많이 따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운동들을 어떻게 바꾸면 안전하고 건강한 운동이 되는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윗몸 일으키기는 허리를 구부리는 과정에서 디스크 압력을 폭발적으로 높입니다.
대신 데드버그는 허리를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복부 깊은 근육을 쓰기 때문에 뱃살 감소와 코어 강화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브릿지 엉덩이 들어 올리기도 좋은 대안입니다. 엉덩이 허벅지 뒤쪽 허리 지지근을 동시에 강화합니다. 돌리지 마십시오. 대신 오른손으로 왼쪽 머리를, 왼손으로 오른쪽 머리를 지그시 당겨 15초 유지합니다. 뒤로 과하게 젖히지 말고 모든 동작은 천천히 진행합니다. 기구는 자세가 무너지기 쉽고 무게 욕심이 생기기 쉽습니다. 의자 스쿼트는 허리 엉덩이 무릎에 고르게 자극을 주면서도 관절에는 부담이 적습니다. 거꾸리는 혈압과 안압을 급상승시키는 대표적인 위험 운동입니다. 반면 바닥에서 하는 만세 스트레칭은 척추를 자연스럽게 늘어주고 고양이와 낙타 자세는 척추의 유연성을 올바르게 회복시켜줍니다. 옆구리 살은 부위 운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사이드 플랭크는 척추를 중립 상태에서 유지한 채 옆구리 근육과 코어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내려올 때의 충격은 무릎을 파괴하는 데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계단은 오르기만, 내려올 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이용이 정답입니다. 심장혈관 관절 모두에게 달리기보다 걷기가 압도적으로 안전합니다. 특히 인터벌 걷기는 걷기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효과를 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오신 운동 중에 오늘 말씀드린 위험한 동작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뭐가 이렇게 위험하대? 지금까지 별일 없었는데 나는 괜찮은 거 아닌가? 하지만 건강은 갑자기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용히 천천히 망가지는 과정의 끝일 때가 많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잘못된 자세, 오랜 기간 반복된 잘못된 운동, 이런 것들이 한순간 터져나오면서 디스크 파열, 협착증, 연골 손상 같은 큰 병을 만들죠. 사실 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이 아무 이상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잘못된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무릎이 꺾이거나 갑자기 허리가 터지고 갑자기 손발이 저리고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건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쌓여온 결과입니다. 지금 그 누적을 끊고 바른 체계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가장 빠르게 늘리는 길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서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당장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셨나요?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할 때 마치 거대한 결심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야 하고 특별한 장비를 사야 하고 헬스장에 등록해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진료하며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가장 건강한 운동은 가장 간단하고 가장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추천하는 것은 바로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걷기는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당을 낮추고 관절의 윤활을 도와주고 수면의 질을 높여주고 무엇보다 부상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30분이 부담스럽다면 10분씩 3번 또는 5분씩 6번 나눠서 걸어도 똑같이 좋습니다. 운동의 본질은 오래 반복하는 것이지 한 번에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운동의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조정해 보는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위험한 운동과 그 대안을 살펴보며 이건 당장 멈춰야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분명 생기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왜 이런 운동들이 위험한지, 그렇다면 내 몸은 어떤 운동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평생 지켜야 할 운동의 원칙은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하루아침에 나빠지지도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10년, 20년이 달라집니다. 그럼 천천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능력 싸움이 아니라 회복 싸움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운동은 근력 체력 기록 경쟁입니다. 얼마나 무거운 걸 드는지, 얼마나 멀리 달리는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몸은 완전히 다른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의 관건은 얼마나 잘 회복할 수 있느냐입니다.
젊을 때는 근육이나 관절에 미세 손상이 생겨도 하루 이틀 지나면 금방 회복합니다. 하지만 시니어의 몸은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회복 속도가 매우 느려집니다. 그 말은 곧 과한 운동은 곧바로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죠. 이 때문에 고강도 운동은 몸을 강화시키기보다 오히려 망가뜨리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얼마나 강하게 운동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격 없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얼마나 회복을 고려하며 운동하느냐입니다. 두 번째는 인체는 자극보다 반복에 반응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 효과를 보려면 세게, 많이 자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강한 자극보다 부드럽고 지속적인 반복에 훨씬 잘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하루에 팔굽혀펴기 100번을 하루에 하는 것보다 한 달 동안 하루에 10개씩 하는 것이 근육, 관절, 심장 건강 모두에서 훨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몸의 구조는 가벼운 자극을 반복하는 패턴에 가장 잘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이 패턴을 꾸준히 만들면 근육은 근육대로, 관절은 관절대로, 혈관은 혈관대로 조금씩 단단해지고 유연해집니다. 그래서 시니어 운동의 핵심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벼운 반복입니다. 앞으로 소개하는 5가지 원칙은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이 5가지만 알고 있어도 잘못된 운동으로 다치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통증이 있으면 즉시 멈춘다. 시니어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조금 아프지만 괜찮겠지 하는 순간 그 운동은 폭탄이 됩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구조적 위험 신호입니다. 호흡이 조금 가빠지는 것과 관절 통증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관절이 아프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 손저림, 다리 저림은 경고 신호. 저릿저릿한 느낌은 신경이 눌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목허리 주변 운동을 하다 저림이 온다면 신경근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의미니까 그 운동은 바로 중지해야 합니다. 이 저림을 근육이 뭉친 것으로 치부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생각 때문에 병을 키워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중심 근육은 강화하고 말단 근육은 조심한다. 팔손목발목 운동은 쉽게 지치고 다치기 쉽습니다. 반면 엉덩이, 허벅지, 허리 주변의 큰 근육은 시니어에게 가장 중요한 밸런스 유지 근육입니다. 큰 근육 위주 운동은 부상 위험이 낮고 관절 보호 효과도 탁월합니다. 넷째, 비틀고 누르는 운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허리를 비틀거나 목을 과하게 젖히거나 옆구리를 반복적으로 굽히는 운동은 척추의 회전 측면 압박을 일으켜 시니어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방금 말한 3가지 비틀고 누르고 반복적으로 굽히는 운동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충격은 최대한 줄인다. 뛰기 점프 계단, 뛰기 갑작스러운 속도 변화, 이 모든 것은 충격을 크게 만듭니다. 충격은 연골을 칼로 긁는 것처럼 손상시키기 때문에 훗날 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운동은 심장에 좋은 것보다 관절에 무리가 없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좋다고 믿어온 운동들, 그중 상당수가 시니어에게는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운동들을 조금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땀이 많이 나면 좋은 운동이다. 땀은 체온 조절 과정일 뿐 운동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닙니다. 시니어에게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운동은 탈수 저혈압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한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숨이 턱까지 차야 운동이 된다. 숨이 너무 차오르면 심장이 무리하고 혈압이 위험하게 치솟습니다. 옆 사람과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는 정도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강도입니다. 세 번째는 근육통은 운동이 잘 됐다는 증거다. 근육통은 미세 손상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 통증이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라면 그 운동은 몸에 지나친 스트레스를 준 것입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근육통은 관절염, 디스크, 신경 압박이 전조일 가능성도 큽니다.
네 번째로 젊을 때 하던 운동을 그대로 해도 된다. 이것은 가장 큰 착각입니다. 60대 이후에 몸은 젊었을 때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같은 운동을 해도 몸은 더 느리게, 더 약하게 반응합니다. 젊은 시절의 운동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몸의 노화를 무시한 셈이 되고 그 결과는 거의 항상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시니어 운동의 성패는 운동을 얼마나 잘하느냐보다 운동을 얼마나 안전하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운동 준비 루틴은 몸의 출발 신호를 보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네 가지 루틴은 단 몇 분이면 충분하지만 부상 위험을 극적으로 줄여줍니다. 첫째, 15분 이내로 가벼운 걷기.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만들어 근육과 관절의 온도를 안전하게 올립니다. 둘째, 큰 관절 위주 스트레칭. 목, 손목, 발목처럼 작은 관절보다 어깨, 골반, 무릎 중심으로 풀어줍니다. 셋째, 비틀림과 반동은 절대 금지. 스트레칭에서 반동을 주면 근육이 수축하려고 하면서 부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모든 스트레칭은 천천히 깊게 지그시입니다. 넷째,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패턴 만들기. 숨은 운동의 엔진입니다. 호흡이 일정해야 몸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 회복의 중요성은 잊곤 합니다. 회복은 운동의 절반이 아니라 절반 이상입니다. 근육이 강해지는 순간은 운동을 하는 동안이 아니라 운동이 끝나고 회복되는 동안입니다. 관절 역시 부담을 받고 회복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시니어의 몸은 회복 속도가 젊을 때보다 훨씬 느립니다. 그래서 운동 후 회복을 철저하게 지켜야 부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회복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통증이 없을 때까지 휴식하기. 통증이 사라지기 전에 다시 운동을 시작하면 손상 부위는 더 깊어집니다. 둘째, 충분한 수분 섭취하기. 관절과 디스크는 수분이 생명입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마셔야 합니다. 셋째, 깊은 수면 갖기.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과 회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시니어에게 수면은 약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운동 방식이 맞았나? 앞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운동과 건강을 둘러싼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시니어 건강 운동의 핵심 정리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7일 실천 계획, 그리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당부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여정이 끝나면 여러분은 단순히 운동법을 안 것이 아니라 평생 건강을 만드는 원리를 손에 넣게 될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잠깐 무리해도 아무렇지 않았지만 이제는 잘못된 방향으로 단 몇 분만 움직여도 몸은 즉시 신호를 보냅니다. 허리가 찌릿하다, 무릎이 시큰거린다, 목이 뻐근하다, 손끝이 저리다. 이런 모든 신호는 지금 그 방식은 맞지 않는다는 몸의 언어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운동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내 몸이 편안하게 느끼는가? 운동은 고통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이겨내는 것도 아닙니다. 운동은 몸과 대화하는 과정입니다. 몸이 이건 괜찮다고 알려주는 그 지점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 운동입니다. 우리나라 시니어 분들이 가진 공통적인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운동은 열심히만 하면 된다. 하지만 운동은 열심히보다 정확하게, 정확함보다 안전하게, 안전함보다 꾸준하게 해야 몸이 변합니다. 열심히 해서 얻는 효과는 체중 감소나 잠시의 성취감일 뿐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꾸준히 해 얻는 효과는 몸의 구조가 단단해지고 관절의 수명이 늘어나고 심장이 안정되고 혈압혈당이 조절되고 여러분의 평생 삶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지 마세요. 대신 평생 할 수 있게 하세요. 이 한 문장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운동 방향은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6가지는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결정짓는 핵심 원칙입니다.
이 원칙들을 실천하면 운동이 여러분의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첫째, 과거의 운동 습관을 버린다. 젊었을 때 했던 방식은 지금의 몸에는 맞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록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순간 몸은 회복을 시작합니다. 둘째, 무리하지 않음을 가장 큰 기준으로 삼는다. 무리하지 않은 운동은 부상 확률을 떨어뜨리고 몸에 긍정적인 자극만 남깁니다. 셋째, 걷기를 생활화한다. 걷기는 혈관, 관절, 신경, 근육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모두에게 이로운 가장 안전한 운동입니다. 넷째, 코어와 하체를 중심으로 강화한다. 허벅지와 엉덩이 힘은 넘어짐을 막는 첫 번째 안전장치입니다. 코어는 자세를 지탱하고 척추를 보호합니다. 다섯째, 뻣뻣한 곳은 천천히 풀어주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반동을 주지 말고 비틀지 말고 천천히 늘리고 숨을 고르게 유지해야 합니다. 여섯째, 회복을 운동의 일부로 생각한다. 충분히 쉬고 물을 자주 마시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는 것이 운동 자체만큼 중요합니다. 이 6가지 원칙을 꾸준히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몸은 앞으로 훨씬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아마 이런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정확하고 현실적인 7일 실천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은 몸 살피기와 정리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정리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운동 목록을 보며 하루 중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둘째 날은 걷기 운동 시작하세요. 10분씩 2번만 걸어도 좋습니다. 속도는 천천히, 숨이 조금만 차도 충분합니다. 셋째 날은 코어 안정화 운동으로 시작하세요. 데드버그 10번씩 3세트, 브릿지 15번씩 2세트. 허리가 편안한지 꼭 체크하세요. 의자 스쿼트 10번씩 3세트. 천천히 정확하게 무리 없이 진행하세요. 다섯째 날 스트레칭 중심 루틴을 유지합니다. 목, 어깨, 골반 스트레칭을 각 15초씩 천천히 유지합니다. 절대로 돌리지 않습니다. 여섯째 날은 빠른 걷기 또는 인터벌 걷기를 하세요. 3분은 천천히, 다음 1분은 조금 빠르게, 다시 천천히 이 패턴을 3번 반복하면 됩니다. 일곱째 날 휴식과 점검을 하면 됩니다. 운동보다 더 중요한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무엇이 편했는지, 어떤 동작이 조금 불편했는지, 몸의 신호를 잘 들었는지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운동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비교하기 위한 것도, 기록을 달성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운동의 목적은 단 하나, 내 2발로 오래 걷고 내 손으로 할 일을 오래 하고 내 몸이 평생 동안 내 삶을 지지할 수 있게 하는 것, 손주들을 마음껏 안을 수 있어야 하고 짧은 여행길도 불편하지 않아야 하고 소소한 일상도 즐거워야 합니다. 운동은 여러분의 생애를 건강하게, 불편함 없이, 그리고 무엇보다 체면과 거리 두기 없이 당당한 삶으로 만들어주는 여정입니다. 지금까지 시니어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운동과 그 대안들, 그리고 올바른 운동의 원칙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어떤 부분은 놀라웠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불편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태껏 잘못해왔구나. 이런 자책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건강은 아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잘못된 운동을 하던 지난 세월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바른 방향으로 몸을 지키는 선택을 시작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혼자 이 여정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을 걱정하는 가족도 있고 이 방송을 통해 늘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저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함께 읽고 건강한 삶을 오래 지켜갈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와 지혜를 꾸준히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건강한 방향을 새겨 넣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